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돼지고기처럼 제 가슴속도 뭔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이 된 강미자입니다. 남편 정우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40년을 지내왔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어버이날이었죠.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따뜻한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남편 정우는 일찍 시장에 다녀와서는 봉지에서 싱싱한 두부와 쑥갓을 꺼내며 오늘은 자식들이 뭐라도 챙겨주겠지? 하고 오랜만에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하며 아들이 오길 기다렸어요. 창틀에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가족이 모일 거실을 정돈했죠. 전화벨이 울린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들를게요. 근데 혹시 고기 사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엄마가 준비할게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윤재 아내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웠죠. 어머니, 소고기는 저희가 장인어른께 드릴 거라 준비했어요. 어머님께는 삼겹살 조금 갖고 갈게요. 어차피 저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래 못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언가에 찔린 듯 아려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반찬 준비하던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죠. 그래도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윤재 부부가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양손에 봉지를 들고 들어왔는데 하나는 고급스러운 한우 프리미엄 로고가 선명한 봉지였고요. 반가운 마음에 이게 뭐니? 했더니 지은은 인사도 없이 냉장고로 직행해 그 봉지를 맨 아래 칸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저희 친정 부모님 드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무심한 말투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바닥에 떨어진 행주처럼 제 마음도 구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지은은 다른 봉지에서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삼겹살 포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차가운 소리, 마치 제 가슴에 닫히는 문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은 포장을 뜯으며 저에게 건네는 삼겹살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많이는 못 사왔어요. 빨리 구워주세요. 우리 곧 가야 해요. 그 말투에는 공손함을 가장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틱, 틱, 틱.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쿵쿵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물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쑥 말했어요. 윤재야, 어버이날인데 그렇게 서두를 거 있나? 좀 여유 있게 먹다 가지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이고 입술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죠. 윤재는 아버지의 말에 미안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지만 지은은 시계를 쳐다보며 입술을 비틀었어요. 아버님, 시간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제 부모님은 아침부터 우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말에 묻어있는 비교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쪽은 중요하지만 여기는 그 말하지 않은 후반부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태어난 척 불판을 꺼내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제 손이 떨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삼겹살은 기름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가장 싼 등급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기 부모에게는 최상급 한우를 사고 우리에게는 이런 고기라니 지은은 서둘러 고기를 굽다가 아직 익지도 않은 고기를 덜어 접시에 담으며 재촉했어요. 어머니, 빨리 드세요. 저희 시간 없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조급함과 무례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희 부부는 급하게 고기를 씹으며 식사를 했죠. 고기가 입안에서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씹을수록 서운함이 더 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오지 말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한 번도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빨리 떠나주길 바라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더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떠나려는 찰나 지은이 불쑥 말했어요. 아, 맞다. 저희 차 좀 빌려주세요. 우리 차가 정비 중이라 오늘 부모님 뵈러 갈 차가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빌려주었겠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너무나 무례하게 들렸어요. 친정에는 좋은 고기를 가져가면서 우리에게는 싼 고기로 대충 때우고 이제는 차까지 빌려가겠다니 서랍 속에 손수건처럼 꽁꽁 접어두었던 서운함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우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죠. 그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차는 빌려가면서 기름은 한 방울도 안 채우고 돌려주지. 이게 몇 번째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둘 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평소 자식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가면마저 벗겨진 듯 했어요. 어버이날 이후로도 윤재 부부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차는 곧 돌려드릴게요라는 약속과 함께 몇 주째 그대로였고 가끔 들를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럴 때마다 지은은 어머니, 이 김치 진짜 맛있던데요. 우리 친정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조금 가져갈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조금이 한 통을 통째로 들고 가는 양이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손자 민준이 방문했을 때였죠. 이미 용돈을 준 상태였는데 아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용돈 더 안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얼마 전에도 용돈을 줬는데 말이죠. 아이의 눈빛에는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민준이 학원비도 비싸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기들은 벌어서 쓰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자의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져 지갑에서 돈을 더 꺼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차분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엄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은 윤재네 가족이 장인 장모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외할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보다 외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용돈도 더 많이 주시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는 거였죠. 맞아. 우리 아빠가 훨씬 후하지. 여기서는 항상 쥐꼬리만큼만 주잖아.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처럼 제 마음도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딸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제 뺨으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카로운 가시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 정우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 잔을 돌리며 우리의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너무 무시당하고 있어.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말을 멈췄어요. 깊은 주름이 패인 이마 위로 손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죠. 아니, 이제 그만하자.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는 없어. 남편의 눈에 단호함이 깃들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니 놀라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어. 원래는 윤재 집 대출 갚아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딸 수진이는? 제가 물었죠. 수진이는 괜찮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정성이 담긴 선물을 가져오고 얼마 전에도 우리 건강 걱정해서 전화 왔잖아. 맞아요. 딸 수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항상 부모를 먼저 생각했어요. 명절이면 정성스러운 선물과 함께 직접 요리를 해오고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며칠 뒤 윤재 부부가 불쑥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죠.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켰고요. 사실 민준이 학원비가 밀려서요. 그리고 대출금 이자도 좀 밀렸어요. 아버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적금. 그 순간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뭔가가 확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결연한 용기. 그것은 오랜 시간 숨겨왔던 제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우릴 뭘로 보는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남편 정호가 미리 준비해둔 재산 분배 계획서였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너희 집 대출금은 더 이상 지원 안 할 거야. 차도 이번 주 안에 돌려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냉장고도 함부로 열지 마.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 아무 생각 없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고기는 친정으로 가져가고 우리한텐 대충 돼지고기나 던져주고 차는 빌려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기름 한 번 안 넣고 돌려주고 심지어 손자까지 시켜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도리야? 윤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버렸어요. 69회를 살면서 느낀 적 없는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제 너희 둘은 내 발로 살아봐. 우리가 도와줄 여력도 마음도 없어. 지은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남편 정우도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의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 가봐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 때가 됐다. 윤재 부부가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적막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서운함과 해방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넓게 펼쳐진 하늘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더 넓고 더 푸르게. 그 주말 딸 수진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었죠. 그녀의 품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많이 섭섭하셨죠?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인생이 있잖아요. 그날 저녁 수지는 직접 요리를 해 저녁을 차려줬어요. 별다른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정성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죠. 식탁 위에 놓인 소박한 반찬들, 정성스레 썰어진 과일 한 접시, 그리고 수진의 진심 어린 미소.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부터 제가 매주 한 번씩 올게요.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윤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의 내용이었죠. 지은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부모님께 너무 무례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우리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 자기 존엄성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 즐기고 있어요. 정우는 낚시를, 저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딸 수진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요. 늦깎이 행복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은 행복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간은 흘러 또 다른 봄이 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거리의 나무들도 연두빛 잎사귀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69의 저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씩 딸 수진과 이야기 나누며 웃음 짓고 남편 정우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죠. 윤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게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오더니 요즘은 가끔 혼자 찾아와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은 아직 어색하지만 강제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풀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삶은 어쩌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키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소중함을 빼앗길 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더군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도 지키는 균형이 필요해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길이더군요.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혹은 당연하게 여기며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간은 흘러 또 다른 봄이 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거리의 나무들도 연두빛 잎사귀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69의 저는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씩 딸 수진과 이야기 나누며 웃음 짓고 남편 정우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죠. 윤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게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오더니 요즘은 가끔 혼자 찾아와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은 아직 어색하지만 강제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풀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삶은 어쩌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키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소중함을 빼앗길 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더군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도 지키는 균형이 필요해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길이더군요.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혹은 당연하게 여기며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 우리 모두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